전국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무더위와 문재인의 코로나 독재, 이 아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제32차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심판, 화상 국민 권리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외로운 독립 유튜브 방송으로 좌익 폭주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있는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또 널리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드루킹 댓글 대통령 선거 부정 혐의 사건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서 지난 2년 이상 재판을 받아온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바로 그제 21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빙자해서 집회와 행사를 일체 금지시키고 있는 이 사악한 문재인의 헌법 위반 국민 탄압 행위, 그리고 4.19 부정선거 검찰 수사와 야권 대통령 후보 단일화 문제, 문재인 집단의 헌법 개정 음모, 문재인 반역 세력의 대한민국 현대사 역사 왜곡 문제 등에 관해 차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상 골기대회에 참석해 주신 애국 열사님들을 먼저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김성진 공동대표님, 오늘도 부산에서 집회 도중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왕년에 MBC 카메라 출동 명기자님이신 프리덤 뉴스 이상로 대표님 참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성 지도자,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지도자, 광화문의 기도소리, 대한민국 국민모임 서울시 위원장 최정희 위원장님 참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마크롱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40대 기수,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 청년 지도자, 역사 독일 포럼 나지훈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거창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멀리 제주도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도민위원회 이승학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7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사건이 발각된 지 무려 3년여 만에 징역 2년형을 확정 판결받은 데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담에 앞서서 전 국회의원이시고 또 대선 후보이시기도 하셨던 박찬종 전 의원의 유튜브 방송을 잠시 시청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만 회에 걸쳐서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한 것에 대해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고 금명간에 그는 수감. 여러분들께서는 이 뉴스를 접하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하여 벌린 이 일이 결국 3년 동안의 재판을 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의 전말을 대체로 인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일에 전혀 관련이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고 김경수가 독단적으로 드루킹과 공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 10일 대통령 선거 그 선거운동 전 기간에 김경수 씨는 문재인 후보의 공보 수행 팀장이었습니다. 공보 수행 팀장이었다는 사실은 저도 현장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밀착해서 문재인 후보를 따라다녔는데 이 드루킹 김동원 그룹의 댓글 조작이 엄청나고 효과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있는 이상 이것을 문재인 후보에게 일러주지 않았다,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뭔가 낌새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필연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정황에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대통령에 당선됐지만은 댓글 조작 사건의 정황 증거를 들어서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이건 반드시 선거 무효, 그러나 당선 무효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최순실 등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수사 개시된 단계에 그것이 수사가 끝나고 기소되고 확정 판결, 그 판결문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아닙니다. 수사 착수 단계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사법재판이니까 의심스럽고 합리적인 정황 증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탄핵 결의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거기에 비춰본다면 이 일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이 일련의 음모 실행극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그 사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마땅히 선거소송도 제기 안 되고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사태를 그냥 이렇게 지켜볼 것인가. 야권의 2017년 5월 10일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후보 반열에 올랐던 홍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 등은 우리가 최대 피해자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사실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결국은 박탈된 것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댓글 조작으로 그게 현혹돼 가지고 투표 심리가 그쪽으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문재인 후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한 제1피해자는 국민이지요. 그렇다면 제도권 안에서는 그 당시 경쟁 후보를 배출했던 자유민주당 그리고 그 후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평론가적 입장에서 이 선거는 엉터리였다, 무효다, 그러니까 도덕적 기반이 없는 대통령이다 이러고 말할 것입니까? 이러고 말아야 합니까? 덤벼들어야죠. 이건 반드시 향후 이 사법 처리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 올려가지고 퇴임 후에라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업무방해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반드시 조사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록 임기가 8개월여 남았다 하더라도
탄핵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 탄핵을 위한 국민적 항의를 격발시키고 분노를 격발시켜야 하는 것이 그 당시 같은 경쟁했던 후보였던 사람들과 지금 제1야당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 당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탄핵에 찬성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해서 이건 더 크고 엄청난 탄핵 사유인데 그냥 이러고 지나치고 말 것인가? 첫째로 전 국민이 피해자다. 그리고 조금 좁혀서 얘기하면 경상남도 도민 350만 도민이 지난 3년 동안 권한이 없는 가짜 도지사의 도정 아래 살았다. 이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미 공천 받은 직후에 김경수 씨는 그 당시에 자기에게 조여 들어오는 특검 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이 공천을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청와대와 그 당시 민주당 상층부가 달려들어 가지고 그를 달래가 결국 경남지사 후보에 내세우고 그렇게 당선시켰는데 당선된 직후부터 특검에 불려다니고 조사를 받아야 했고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아서 약 2개월 남짓 감방에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다시 1년 몇 개월 동안 고등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그 사이에 출석했어야 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8개월 기다리는 요 기간이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 이 목에 가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꽂혀가지고 매일 자고 일하면 이 재판이 어찌 되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어디에다 내가 부탁을 해야 뭐 재판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수사를 약화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골몰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골몰했지요.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도정에 관한 브리핑이 있다, 보고서가 있다, 인사정책을 어떻게 한다, 이게 제 눈에 정확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지사라는 자리를 지키면서 그걸 활용해갖고 그의 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일편단심의 노력에 그 모든 정력을 대부분 기울이다 한다면 이게 그 도정 피해라고 하는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그것은 고스란히 350만 이 도민에게 가해진 거 아닐 것입니까? 어제 이 판결이 나고 직접적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의 김경수 지사 거기에다가 본인에게까지 이 사법 처리에 이게 길이 열려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만 하루가 지났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결국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벌어진 일, 그 일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자유로운 선택권, 투표권이 상당 부분 침해되고 훼손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은 이미 찢어졌다는 사실, 또 좁히면 350만 경남도민에게 직접적 피해가 갔다는 사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지요. 말을 해야지요. 이렇게 숨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를 끌어내라 이겁니까? 광화문은 막혀 있으니까 사람 못 모일 테니까 그냥 나를 한번 끌어내봐라 이런 배짱 심보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여러분과 저는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입니다. 헌법상 제1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문재인 정권, 뭐 경제정책 실패, 외교정책 실패, 뭐 탈원전 정책 실패, 그다음 주택정책 실패 이런 걸 말하기 이전에 이 정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자, 부산시장 오거돈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받아가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지요. 박원순 성추행 사건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리고 경남지사 김경수 부정선거 혐의로 이제 감방에 가지요. 대기하고 있는 게 있죠.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기소된 지도 2년이 됐는데 이 재판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마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가면 송철호라는 사람이 불법한 시장이 돼가지고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재판이 시작돼가 감옥에 갈는지 모르는 이런 사정입니다. 자, 송철호, 김경수, 오거돈, 그리고 박원순.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아래서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말을 좀 삼가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너덜너덜한 정권 아래서 우리는 지난 4년여를 살았지요. 그리고 남은 임기 지금 10개월이 안 됐다고 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104명의 국회의원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분기탱천하라. 의석수로서는 탄핵 발의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에게 이걸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 분기탱천시켜야 된다. 그리고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구성원인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너덜너덜한 정권 아래서 계속 남은 임기를 채워줄 것인가 숙고하고 행동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행동이라도 각자가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사숙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찬종 의원님은 8순이 넘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 방송의 최원로 자유애국 투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김경수가 2년형을 받는 데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경수의 그 1심 공소장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김경수가 문재인이가 후보 때에 이 드루킹 그 댓글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잠시 나옵니다. 문재인이는 어떤 행태로든 이 자신이 바로 이 댓글 부정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는 그 혐의를 죽을 때까지라도 떨쳐낼 수 없다고 봅니다.